네, 152페이지는 우리가 자금 관련 거래, 어음 관련 거래죠. 어음 관련 거래를 입력한 것의 수행 결과 보고 있는데요. 자, 6월 5일 날 우리가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받았을 때 차변의 받으러음, 대변의 상품 매출,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을 때 회계 처리였죠. 받으러음에 대한 자금 관리, 여러분 F3키 눌러서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음이 전자어음이냐 약속어음이냐 이거 잘 구분하셔야 어음번호 입력할 때 제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를 전자가 아닌 약속어음으로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어음번호 입력하면 어음번호가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어음의 종류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받으러음을 보관할 당시에 입력 항목이 상당히 이렇게 많았었죠. 그 다음에 6월 15일은 우리가 어음용지를 국민은행에서 받아서 상품을 여인나라로부터 구입해가지고 어음을 발행한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상품, 대변의 지급어음으로 분계는 되었고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여인나라 코드로 꼭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음 등록할 때 여러분 수령일부터 차분하게 입력해야 된다고 그랬죠. 수령일, 그 다음에 어음 종류, 그 다음에 금융기관, 그 다음에 어음 번호, 그리고 등록. 요 순서대로 등록하시면 돼요. 어음을 발행할 때는 대변에 받으러 음이니까, 지급어음이니까 어음 상태는 건드릴 필요가 없었죠. 어음 번호로 커서가 넘어오면은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 또는 F2 키를 눌러서 이와 같이 어음을 찾아주시면 되죠. (6월 28일) 거래는 받으러음이 만기가 되어서 보통예금 계좌로 어음이 추심된 금액이 입금된 거래이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코드 걸어주고 대변의 받으러음 명성뷰티 코드 걸어주고 이렇게 하고 만기 시의 어음 자금 관리는 아주 간단했죠. 어음 번호만 선택해 주시면 됐습니다. 이때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되지만 F2를 딱 눌러도 어음 번호 만기 날짜가 요 거래 날짜 6월 28일인 만기 날짜인 어음이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선택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수행 팁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어음의 체계, 어음 번호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왔네요. 전자어음의 번호는 모두 2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3자리는 은행 코드이고 가운데 8자리는 어음의 발행 일자, 뒤에 9자리는 일련 번호로 구성이 된 것이다. 자금관리 내역이 수행된 전표는 하단의 자금관리 내역을 먼저 삭제한 다음에 전표를 삭제해야 됩니다. 네, 전표 삭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표를 삭제한다는 말은 자 6월 28일 날 이 전표를 내가 지워야 될 어떤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요 전표를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위에서 삭제 했더니 안내해 가지고 관리 항목이 존재합니다. 관리 항목을 먼저 삭제한 후에 삭제나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관리가 되어 있는 관리 항목이라는 건 밑에 추가 작업을 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으럼에 대한 추가 작업을 했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우느냐? 이 어음 번호란을 클릭한 다음에 이거 누르면 삭제가 돼요. 지금은 삭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음 번호 클릭하고서 이 상단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신 다음에 아까 그 전표를 다시 체크하고 다시 삭제하시면 그때는 지워집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가 되어 있는 전표는 전표만의 수정이나 삭제는 불가능하다. 전표의 수정과 삭제를 하려면 자금 관리된 것을 먼저 삭제하고 전표를
삭제 또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내용이 여기 설명 나옵니다. 뭐 삭제하라는 문제는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어음관리대장 우리가 이렇게 조회해봤죠. 네, 지급어음 현황도 이렇게 조회해봤습니다. 어음집계표도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일일자금 명세에서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인쇄버전으로도 봤습니다. 시험에서는 받으러음 지급어음 계정은 기능모음의 자금관리 아니면 F3키를 딱 눌러서 추가 작업을 꼭 하도록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시험에서 받으러음 현황이나 지급어음 현황이나 어음집계표는 조회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 관련 전표 입력도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결산과 관련된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처리, 3일 뷰티의 결산 작업을 통해서 결산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우선 결산의 절차는 우리가 이론에서 살짝 했었죠. 자, 우리가 이 실무에 여기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하는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서, 결산 정리 사항을 체크합니다. 어떤 사항을 결산해야 되는가 해서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합니다.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전표를 입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동 결산을 하면 됩니다. 자동 결산은 일반 전표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해당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눌러서 전표를 자동으로 발생시킨다 해서 이게 자동 결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에는 수동 결산 사항, 자동 결산 사항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동 결산할 사항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하고 자동 결산할 수 있는 것은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데이터 입력해 가지고 전표 추가로 전표를 자동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표는 일단 수정 분계는 이 두 가지로 다 끝나죠.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하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는데 재무제표 만든다는 건 조회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 A 프로그램으로 결산하는 순서는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동 결산에서 할 사항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결산에서 하는 일. 자, 첫째, 손익, 수익과 비용이죠. 수익과 비용을 결산 정리해야 됩니다. 자, 회계 기간 중 현금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즉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현행 회계 기준인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손익의 결산 정리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자, 어떤 가지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익을 발생시키는 정리입니다. 자, 수익을 발생시키려면은 실제로 그 수익이
당기에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자산 계정이 함께 쓰입니다. 이 미수 수익이 그래서 우리가 미수 수익을 배울 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익의 발생이라는 별명이 붙는 계정 과목이다. 미수금과 미수수익 여러분들 앞에 이론 배울 때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미수수익은 수익의 발생이라는 별명이 붙는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좀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읽지 않고 바로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자, 수익의 발생 사례. 은행 예금에 대하여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 근거도 없이 예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 3만 원을 계상하느냐?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12월 1일 날 국민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 8천만 원을 1년 정기예금에 가입했어요. 12월 1일 날. 그리고 이 예금은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것으로 보통 1년 정기예금이 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자, 그러나 우리 회계는 뭐예요? 발생주의 회계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년 11월 30일 날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를 받는 날 회계 처리하는 것은 현금주의고 발생주의는 뭐예요? 예금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결산 시점에서 보면 12월 31일 날은 예금한 지 1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8천만 원의 1개월 이자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이 3만 원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것이 뭐다? 이제 3만 원이 어떤 3만 원인지 아시겠죠? 자, 그 3만 원을 발생주의에 맞게끔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3만 원. 근데 돈을 받았나요? 안 받은 거죠. 내년 11월 달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미수 수익으로 자산으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는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수익에 영업의 수익으로 3만 원이 수익으로 더해지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리고 자산은 3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수익의 발생, 미수 수익이 차변에 오는 분계입니다. 대변은 수익계정 과목이 옵니다. 자, 두 번째는 비용의 발생에 관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비용의 발생은요,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냐면, 유동부채 배울 때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에서 미지급 비용의 별명은 비용의 발생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사례를 바로 보겠습니다. 사례. 차입금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 10만 원을 계상하기로 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빌렸던 거래처에서 빌렸다고 볼까요? 네, 거래처에서. 자, 거래처에서 9월 1일 날 네, 1억 원을 빌렸어요. 1억 원. 현금으로 1억 원 빌렸습니다. 차입. 1년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매달 계산하기로 했어요. 이자는 월이자 한 달에 한 번씩 월이자는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어요. 매달.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자, 그러면 볼까요? 9월 이자는 언제 받아요? 10월 10일 날. 그러면 단기에 이자 받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단기의 수익으로 잡혔어요. 아니, 우리가 수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비용. 자, 우리가 지금 빌렸으니까 이자 비용을 지급한 거죠. 그러면 단기의 비용으로 잡혔죠? 9월 달 이자. 자, 10월 달 이자는 언제 지급해요? 11월 10일. 그러면 11월 11일 날 이자 주면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했겠죠. 그러면 그것도 단기에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11월 달 걸 봅시다. 11월 달 거는 이자가 언제 나가요? 다음 달 10일이니까 12월 10일 날 이자가 나가면서 12월 10일 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그러면 이것도 단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12월 달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12월 이자는 어떻게 될까? 12월 이자는 요 약정대로 하면은 내년 1월 10일 날 지급할 거예요. 내년 1월 10일 날. 그러면 내년 현금주의에 의해서 내년 1월 10일 날 현금을 지급하는 날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달 이자는 내년도 이자가 아니라 단기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발생시켜야 돼요. 단기 결산할 때.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2월 달 이자 때문에. 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급했나요?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10일 후에 지급할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에는 12월 31일 결산 시점에는 이게 부채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용을 매달 지급하는 경우에 마지막 달의 비용 같은 경우에 이 미지급 비용이 걸리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달.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돈은 다음 해에 주는 거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발생을 시키는 결산 수령분계 때 비용 계정 과목 반대편에 부채로 증가가 되는 것이다.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수익의 이연. 이 수익의 이연은 여러분이 선수금과 선수수익을 부채에서 배울 때 제가 선수수익의 별명은 수익의 이연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수익의 이연. 자, 그래서 이 수익의 이연도 바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7월 1일 날 우리 영업소 건물에 빈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그 빈 사무실을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료를 7월 1일 날 임대를 시작하면서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럴 때 7월 1일 날 차변에 12만 원, 대변에 임대료 현금 12만 원, 자산 증가, 대변에 임대료 12만 원 이렇게 1년분을 받았어요. 현금주의죠. 이렇게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7월 1일 날은. 자, 그런데 결산시 12월 31일 날. 자, 요 임대료 12만 원 중에 6만 원은 차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차기분이 6만 원이 있어. 그러면 임대료 수익을 취소시키고 그것을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는 내년에 6월 30일이 된 때 이 부채가 없어져요. 이게 뭐예요? 차변의 임대료가 수익을 취소시키는 거죠. 그래야 결산 때 이렇게 고쳐주어야 손익계산서의 임대료는 12만 원이 아니라 6만 원만 수익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익의 결산 중에 이제 비용의 이연도 있어요. 비용의 이연. 그래서 이 비용의 이연은 여러분들 선급금과 선급비용이라는
당좌자산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선급 비용의 별명은 비용의 이연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7월 1일 날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7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뭐 자동차 보험이든 화재 보험료든 간에 7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를 지급할 때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결산할 때 이걸 좀 정리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험료 지급한 12만 원 중에 아직 기간은 절반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남은 기간, 미경과 보험료라고 하는데 남은 기간이 6개월입니다. 절반입니다. 그거는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비용 취소를 대변, 보험료로 기록해 주죠. 차변의 비용이 보험료였으니까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취소시켜주면 손익계산서에 가는 보험료는 6만 원만 가겠죠. 결산 때 빼줬으니까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차변의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미경과 보험료를 차변의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잡았다가 내년 6월 말일에 저 선급비용이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내년에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네, 요 4개가지 여러분 아시죠?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요 4개의 개정 과목이 바로 수익과 비용을 정리하는 결산 정리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소모품도 정리해야 됩니다. 자, 구입할 때 소모품을 말이죠. 구입할 때 자산으로 처리하는 회사. 인 경우에 어떻게 정리하나 볼까요? 10월 1일 날 소모품을 10만 원어치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전부 자산 처리했어요. 10월 1일 날. 근데 결산할 때 창고에 가가지고 소모품을 조사했더니 7만 원어치는 없어졌어요.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거 소모품이 결산 때 계속 10만 원 잡혀 있으면 안 되죠? 예. 7만 원어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품에서 줄여줘야 되죠. 자산 감소. 차변에 그것이 사용됐으니까 비용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던 경우에는 결산할 때 사용 금액을 파악해 가지고 비용으로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자산을 감소시키면 돼요.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 어떤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10월 1일 날 소모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서 차변의 소모품비 10만 원 전부 비용 처리했어요. 그런데 결산 때 12월 31일 날 기준으로 창고에 가봤더니 미사용한 소모품이 3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3만 원은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비용 취소 3만 원. 차변에 이걸 자산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재무상태표로 재고자산으로 갑니다. 비용은 3만 원이 빠져가지고 손익계산서로 가는 비용은 7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앞에 자산 처리한 회사나 비용 처리한 회사나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똑같이 소모품비 7만 원으로 가고 소모품 재고자산은 3만 원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모품의 정리. 이런 것이 다 수동분계 사항이다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선수 수익이 왜 부채 안으로 들어가나요? 선수 수익을 차기분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인 거예요. 어차피 받을 건데도요. 당기의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내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여러분
임대료를 미리 받았다는 것은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의무인 거죠. 내가 아직 서비스하지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은 것은 다 부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을 평가하는 것도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우리 단기 매매증권 평가 당좌자산 배울 때 우리 회계처리 배웠죠? 네.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가 더 커질 때 평가 이익이 발생하죠?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2,000원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증가,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2,000원 수익 발생.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죠.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진 가격이 2,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결산 때 이렇게 분개해야 돼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0원 비용 발생,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감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산 감소되죠. 비용 발생되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공정가치로 결산 시 평가하는 거. 이거 일반 전표의 수동 결산 사항이다.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때 정리해야죠. 예. 그래서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처리해야 됩니다. 현금 과부족 정리에 대해서도 앞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건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결산 당일날 12월 31일 날 현금이 불일치할 때는 바로 잡이익 잡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현금 과부족을 만들면 안 돼요. 결산 당일에는. 그래서 실제 현금이 만약에 10,000원이 많더라. 그러면 잡이익 잡아버리고 차변의 현금 장부를 늘려줘 버리면 돼요. 만약에 결산 당일날 현금이 10,000원이 적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장부에서 빼버리고 바로 잡손실 잡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업의 인출금을 정리해야 되죠. 예, 인출금은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기업의 현금이나 상품 등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 계정으로 분계하에 두었잖아요. 기말에 인출금 계정의 잔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예, 그래서 대변의 인출금 잔액이 있으면 대변의 인출금, 차변의 자본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인출을 해 나갈 때 만약에 사업주가 10만 원 가져갔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적어야죠. 근데 회사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인출금 잡아놔요. 근데 결산일까지 사장님이 이 돈을 안 가져왔어요. 회사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본금에서 빼야죠. 그래서 인출금은 대변에 가서 이제 없어져 가지고 제로가 되고 회사의 자본금을 줄여준다 이거예요. 사장님이 가져간 돈 결산일까지 안 가져오면 결산 때는 자본의 감소로 처리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수동결산 사항이었습니다. 수동결산. 자, 이제부터는 자동결산 내용이에요. 네, 자동결산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상품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계상인데 그러려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사해야 되죠. 수량을 파악하고 단가를 결정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장부 쓴 거에서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해요. 만약에 기초가 10,000원이었다. 단기상품 매입은 50만 원이었다 하면은 이걸 더합니다. 그럼 판매 가능액이 60만 원이 아니죠. 51만 원이죠. 그래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조사했더니 재고가 3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3만 원을 뺀 것이 뭐예요? 이게 팔려 나간 거예요. 팔려 나간 거의 원가. 예.
그러면 51만 원에서 이거 3만 원 빼면 48만 원이죠. 48만 원이 이제 매출원가로 계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3만 원을 입력할 거예요. 우리가.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상품 매출원가 48만 원. 대변의 상품 48만 원. 잠시 후에 이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도 자동 결산합니다. 분계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발생,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자산 감소. 예. 자동 결산해서 유형자산별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러한 결산 전표가 필요한데 이것도 계산해 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네, 자동 결산이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것만 설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결산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수동결산 분계하기. 5월 1일 날 화재보험료는 차기분 미경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월할 계산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5월 1일 날 분계를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5월 1일 날. 자,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해서 5월 1일을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차변의 보험료 삼성화재 1년분이었어요. 요게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예, 요 적요가 그때 좀 우리가 좀 부족했는데 적요가 이게 기간이 보험 기간이 5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예요. 보험 기간이. 자, 그러면 1년치 보험료가 60만 원이고 미경과 기간은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4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해야 될 금액은 4개월치예요. 4개월치는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취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4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1년에 60만 원이잖아요. 6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하면 나와요.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얼마 나와요? 20만 원이요. 20만 원 나옵니까? 네. 요 20만 원이 결산 수정 분계로 미경과 보험료로 비용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중에서 40만 원은 단기에 해당이 되고 20만 원은 2022년도에 보험료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에 분계를 한번 써볼까요? 결산 분계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써요. (20만 원) 대변의 보험료예요. 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 취소. 그래서 단기에 5월 달에 지급했던 보험료에서 20만 원이 취소됨으로써 4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로 비용 발생되고 이 20만 원은 내년도 손익계산서로 가게끔 만들어질 거예요. 내년 4월 30일 날 선급비용 차변에 오고 이게 내년 4월 30일입니다. 내년 4월 30일 날 선급비용 차변에 오고 대변에 가고 보험료가 차변에 와요. 이날 2022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 보험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 20만 원이. 그 보험의 만기일이 4월 30일이니까. 자, 단기의 결산 때는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결산 수정 분기니까 언제예요? 12월 31일.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입력하시고 3번 차변 선급비용 자산 증가 거래처 뭐 그냥 지나가고요. 적요는 미경과 보험료 1번 금액은 20만 원. 대변 보험료 821번 거래처 지나가고 보험료의 선급비용 대체 3번 적용 괜찮아요. 20만 원. 엔터로 그냥 위에 거 복사해도 돼요. 이런 분계가 결산 분계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셨어요? 다음 문제 자동결산 분계하기 한번 연습해 볼까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각 내용을 자동결산하고자 한다. 세 가지가 나왔네요. 세 가지. 첫째,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은 4,500만 원이다. 요거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두 번째, 단기분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 감가상각비 계산했더니 80만 원, 차량 운반구 계산했더니 200만 원, 비품 계산했더니 280만 원. 이게 계산 다 해줬으니까 우리는 거기다 입력만 해주면 돼요. 수행 3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1%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보충하겠다. 보충. 그러면 기존에 설정된 걸 빼줘야 돼. 1%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계산을 우리가 가서 좀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을 결산일 기준으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로 가줄까요?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 날짜로 조회합니다. 12월 31일 날짜로 조회를 하시는데 외상매출금 여기 있습니다.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차변의 잔액이 있는 거예요. 자, 1억 3,800만 원의 1%. 자, 1억 3,800만 원 곱하기 1%를 하면은 이 금액이 나와요. (138만 원) 나오게 돼 있어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138만 원 나오죠? 1억 3,800의 1%. 10%는 1,380만 원이니까 1%는 138만 원. 자, 이것이 뭐예요? 대손으로 예상된대요. 못 받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기설정된 게 있죠? 잔액난 50만 원. 대손 충당금 잔액이. 그러니까 50만 원은 이미 설정되어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충할 금액만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138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요.
얼마 나와요? 88만 원. 88만 원을 여기다가 메모해 두는 거예요. 시험지에다가. 여기 외상매출금 요 밑에다가 여러분이 88만 원 입력해야 된다. 88만 원을 보충할 거다 이거예요. 다음에 받으러움. 자, 받으러움 여기 있죠? 지금 시산표에서 받으러움 잔액을 여기서 볼 수 있죠? 500만 원. 자, 500만 원의 1%는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5만 원입니다. 500만 원 곱하기 1% 계산기 두들기면 5만 원 나와요. 10%가 50만 원이니까 1%는 5만 원. 자, 받으러움의 재손충당금 잔액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5만 원 다 보충해야 돼. 5만 원 다 보충해야 돼.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88만 원만 보충하면 되고 받으러움은 5만 원을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메모해 놓고 어디로 가느냐?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일로 가요.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 보세요. 기간을 입력할까요? 1월부터 12월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는 상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는다. 여기에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인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양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쳐가면서 하나씩 입력을 해 나가야 돼요. 커서가 이렇게 길게 바로 보일 때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 계산되는 거고요. 자, 어디서 작아졌어요? 여기서 작아졌죠? 이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기말상품 재고액 조사해서 여기다 입력해라. 자, 아까 책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은 4,500만 원으로 조사를 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입력하는 순간 뭐가 달라지냐면 이게 달라져요. 지금 계산된 8,100이 아니라 4,500이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매출원가가 다시 계산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4,500만 원 입력해 보세요. 기말상품 재고액 45 플러스 엔터 하면은 매출원가는 3,650만 원이 되게 돼 있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니까. 자, 엔터로 내려가 볼까요? 계속 길게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짧아져요. 퇴직급여에서 짧아졌죠? 이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할 때 퇴직금 추계액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에서 퇴직금은 충당금 설정 안 한대요. 그냥 지나가요.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도 없대요. 예. 자, 이제 감가상각비에 건물에서 멈췄죠. 자, 아까 수행 2번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놨어요. 건물은 80만 원이다.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또 차량 운반금은 200만 원이다. 여기다 입력합니다. 200. 비품은 280이다.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비품에다. 네, 그러면 세 개를 다 더해서 감가상각비가 560이다. 560이 좀 이따 비용 발생될 거고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료의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길게 가다가 대손상각에서 커서가 짧아지죠? 외상매출금에서 쏙 들어가죠, 커서가. 자, 거기에다가 아까 외상매출금 보충액이 얼마였어요? 88만 원. 받으러 온 보충액은 얼마였죠? 5만 원이었나요? 5만 원. 이렇게 넣어줘요. 또 엔터로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멈추는지, 쏙 들어가는지 커서가. 예. 조감법상 특별상각. 우리가 조감법이라는 말은 조세감면특별법을 조감법이라고 그럽니다. 조세감면법에 적용이 되는 기업은 여기서도 비용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해당 사항 없어요. 엔터로 지나가.
네, 소득세 차감전 이익 나와 있고 소득세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소득세 입력 안 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양식에 결산 입력 사항에다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 내려가면서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는 곳은 이렇게 커서가 길게 되는 게 아니라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지 않아요. 달랑 하나. 그러니까 그 하나 빨리 찾아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버리면 끝나요. 자,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전표 추가 눌렀죠? 네.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하면 돼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전표가 만들어졌는지 가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12월 31일 날짜를 새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되어 있으면 상단에 있는 조회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자동 결산에서 넘어온 결산 분계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넘어왔어요? 상품 매출원가, 차변의 비용 발생 3,650, 대별의 상품 자산 감소 3,650, 감가상각비 차변의 560, 대변의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 3개가 각각 들어갔죠. 또 차변의 대손상각비 93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2개로 나누어져서 들어갔죠. 여러분들 앞에서 유형자산 배우고 재고자산 배울 때 다 배웠던 분계들이죠. 이 분계는 수동으로 분계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자동으로 분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동결산이라고 하죠. 최효림 씨 주무시나요? 카메라가 꺼져 있어서.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듣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출석 사진 지금 한번 찍겠습니다. 네, 출석 사진. 캡처 도구 꺼내가지고 새로 만들기.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정리 분계가 수동 결산, 자동 결산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산 정리 마무리가 되었는데 수행 결과 한번 쭉 볼까요? 이렇게 이경과 보험료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차별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했고요. 네. 기억나시죠 이거? 4,500만 원 입력했고요. 네. 다 기억나시죠? 아, 이렇게 계산했죠? 전표 추가 눌렀다. 네. 일반 전표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 확인했습니다. 자,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동 분계 일괄 삭제하기. 이것도 삭제할 일은 없지만 혹시 여러분이 아까 결대로 넘어온 그 전표가 몽땅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우실 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서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일반 전표 조회해가지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메뉴가 나와요. 여기에서 삭제해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한꺼번에 다 지워져요. 그거 알아두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일 뷰티의 결산 수정 분계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3일 뷰티가 끝나네요. 어우, 상당히 빨리 끝납니다. 자, 이제 결산이 끝났으니 3일 뷰티 장부 마감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이 끝났으니 3일 뷰티 장부 마감을 한번 해보자. 자, 장부 마감을 하는 그 스마트 A에서 장부 마감을 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체크할 거예요. 기중에 회계상 거래를 입력한 분계와 결산 분계 내용이 오류가 있는지 데이터 체크를 한다. 그래서 검사 시작을 클릭해서 검사를 하고 오류가 있다면 오류 관련 세부 내용이 나타나므로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할 거예요. 그래서 차액이 없어야 돼요. 대차 차액이 없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정을 마감할 거예요. 손익계정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과 비용. 그래서 집합 손익계정이 만들어지고 수익과 비용의 잔액이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고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차변의 수익, 대변의 손익.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 이 분계에 의해서 손익계정의 차변에는 비용이 다 오고 손익계정의 대변에는 수익이 다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잔액이 이익이 났으면 자본금 대변에 가게 됩니다. 이 분계도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요 세 분계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해봤는데 지금쯤은 잊어버렸겠죠. 오늘 자동으로 이걸 만들어지는 걸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데 재무상태표 계정은 차기 2월 전기 2월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작업이 다 끝나요. 내년으로 차기로 2월 시키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부 마감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자, 장부 마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 뷰티의 장부 마감을 수행하시오. 자, 데이터 체크하라 하겠습니다.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교육용 버전에서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메뉴는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체크가 어디냐면 여기 데이터 관리에 있어요. 여기 있죠? 클릭해 보세요. 에이, 응시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이거 해줬는데, 네. 하여튼 데이터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것만 알아두죠. 지금은 안 되고 있어요. 예, 교육용에서는 안 됐죠. 막아놨나 봐요, 이걸. 예. 자, 데이터 체크 끝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 2. 장부 마감하기 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이용해서 대차 평균이 맞는지 확인해라. 자,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지금 가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열어보세요. 12월 31일로 조회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없다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항상 일치해야 돼.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일치해야 돼. 자, 지금 현재 장부 마감하기 전에 시산표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자산부채 자본은 장부 마감하기 전이나 후나 그대로 있을 겁니다. 다만 자본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자본금을 기억해 보세요. 2억 5,700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2억 5,700이에요. 잠시 후에
장부 마감을 우리가 이제 끝내고 나서 자본금을 가보면 2억 5,700이 아닙니다. 증가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회사가 이익이 났을 겁니다. 다음에 지금 이제 이런 상품 매출 수익의 잔액란에 지금 수익이 잔액란에 있죠. 이게 싹 없어집니다. 이게 어디로 가면 손익으로 다 가요. 그 다음에 비용 보세요. 매출원가 이런 잔액이 있죠. 또 판매관리비의 잔액 같은 거 있죠. 모두 여기가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요? 다 손익으로 가요. 그러면서 수익과 비용은 잔액이 없어집니다. 회계의순환 과정에서 장부 마감할 때 여러분 같이 해봤었죠? 잔액을 전부 제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잠시 후에 장부 마감 후에 시산표를 다시 와서 들어와서 그런 변화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싹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이것도 없어지고. 수익과 비용이 잔액이 다 없어져요. 다 어디로 갔다고요? 손익. 그러니까 요 사이에 손익 계정이 하나 생겨가지고 차변 대외 금액이 똑같이 되어 있고 자본금이 변해 있다 이거예요. 예. 지금 자본금은 257000000이에요. 저도 메모해 볼게요. 예. 자본금이 257000000인데 장부 마감하는데 얼마로 변할까? 자, 그 다음 3번 책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을 마감하라. 이게 아주 우리 손으로 할 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었죠. 손익계산서 계정 마감하는 거. 전산에서는 한 방에 끝나요. 자, 손익 대체 분계를 통해서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작성을 수행하여 당기순이익을 한번 확인해 봐라.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당기순이익을. 자, 지금 미리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보세요. 손익계산서 12월. 자, 손익계산서 미리 왔습니다. 여기 이 금액을 거기다 책에다 적어놔 보세요. 5722430. 예, 저도 좀 적어 놓을까요? 5722433. 5722300. 예. 여기죠? 57,24,300. 예, 메모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 상단부에 기능모음에 가가지고 기능모음 여기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추가를 클릭해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해라. 추가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17건의 데이터가 추가되었대요. 전표에. 확인해. 이게 손익 대체 분계예요. 자, 17건이 뭘까요? 궁금하죠? 전체 메뉴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 거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거에 가보면 우리가 아까 결차 결대가 4번 전표까지 있었는데 5번부터 넘어온 전표가 있을 거예요. 이 5번부터 넘어온 전표가 바로 손익 대체 분계입니다. 수익과 비용이 마감되는 분계예요. 한번 쭉 봅시다. 자, 맨 위에 5번 전표 차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손익. 이게 뭘까요? 상품 매출이 수익이죠. 수익이 어디로 왔어요? 손익 계정 대변으로 갔잖아요. 수익이 손익 계정 대변으로 대체되었다. 그 다음 그 밑에 6번 전표 보세요.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여러 줄입니다. 자, 손익 차변 4,700 뭐뭐뭐. 자, 대변이 전부 비용이에요. 상품 매출 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도서 인쇄비, 대손상각비. 다 비용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손익차변으로 와버렸죠? 비용을 손익차변으로 대체하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제 수익과 비용은 제로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7번째 분계를 보세요. 수익이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난 거예요. 57224,300. 아까 메모하셨죠? 그게 어디로 갔어요? 자본금으로 갔죠? 자본금으로. 그래서 기말 자본금이 이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계가 우리가 이게 손으로 이렇게 일반 조표에다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기능모음에 가서 추가하면은 이렇게 손익계정이 마감이 돼버린다. 자동 분계가 만들어져. 자, 그러면 여러분 합계잔액 시산표 가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조회. 자,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누르면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자산, 부채까지 변동 없어요. 변동 없어요. 아까하고. 근데 자본의 변동이 생겼어요. 자본의 자본금이 아까의 자본금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본금 여기다 메모했죠? 257,000,000. 2억 5,700이었어요. 지금은 3억 1,422만 4천. 당기순이익이 일로 왔죠. 네. 그리고 보세요. 없었던 손익계정이 딱 만들어졌죠? 아까는 없었어요. 손익. 그 다음에 상품 매출 보세요. 수익이 어디 갔어요? 제로가 됐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비용 보세요. 제로가 됐죠? 판매관리비 제로가 됐죠? 합계만 존재합니다. 사변합계, 대변합계가 동일하게 존재할 뿐이고 잔액은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두 줄 긋고 합계 똑같이 쓰고 마감했던 기억나시죠? 우리 장부 마감하면서. 그것이 전산에서는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정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남았어요?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면 돼요. 이건 2월 시키는 작업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고 관련 계정을 차기로 2월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는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감 후 2월 메뉴가 어디 있느냐. 자, 지금 열려있는 장부를 다 닫고 마감 후 2월이 여기 데이터 관리에 맨 밑에 있습니다. 마감 후 2월을 클릭합니다. A, 응시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저희는 되는데. 돼요?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마감 후 2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전부 만들어진다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확인을 누르면 아마 실제로 2월은 안 될 겁니다. 이게 교육용이기 때문에 장부의 마감은 될지라도 실제로 2월은 안 될 거예요. 한번 되는 자리에서는 해보세요. 마감 후 2월을. 네. 내 거에서는 왜 안 되지? 아마 여러분 마감 후 2월을 했을 때 되는 자리는 2월은 안 되었지만 마감 자체는 될 겁니다. 우리가 장부가 마감이 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전표를 추가하거나 수정은 못해요. 물론 마감 취소하고 나서 수정과 추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감이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
네, 제 거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되면은 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저는 그 손익계산서 네, 기능 들어가면 네. 추가가 없는데요. 아, 손익계산서에서 추가를 못 하셨나요? 네, 추가가 없어요. 손익계산서에 12월 여기 기능 모음에 가면은 맨 위에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2를 그냥 누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2. 그렇게 하면 전표 만들어지나요? 아니요. 왜 그러지? 왜 없을까? 이 컨트롤 F2. 이미 일반 전표의 대체 분기가 존재합니다. 예, 아니요. 예, 하시죠. 컨트롤 F2 누르거나 아니면 요거 여기 손익계산서 들어온 건 확실한가요? 네, 기간은 12월로 했고요. 네, 아하. 과목별일 거고. 네. 근데 기능 모음에 클릭을 했을 때 맨 위에 메뉴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설정이요. 설정부터 나와요. 네, 연동이 왜? 어떻게 확인을 못 해드려서 어떡하지? 손익계정 마감을 못 해보시겠네. 그럼 원세희 씨 자리에서는. 저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해볼게요. 예, 한번 그려보시죠. 네, 네. 이 왜? 제 버전이 지금 실무 교육용 버전이 제게 버전 2021-061401입니다. 이 버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여기 상단에 이렇게 노랗게 보일 텐데 똑같은데. 똑같아요? 네. 근데 나는 왜 그 저기 장부 마감이 왜 지원이 안 되지? 2021 061401 마감은 2월 응시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자. 이거 네 이거 어차피 교육용에서는 실무용처럼 완벽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한다 하는 요령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원세희 씨 새로 해보니까 어떻게 메뉴 나타나던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어떡하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아. 예. 다시 나중에 깔던가.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그래서 수행 결과 여러분 178페이지까지 우리가 다 읽어본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5장 회계정보 시스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백데이터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삼일뷰티라는 회사로 할 수 있는 것은 제5장이 끝이에요. 제5장에 그 몇 페이지에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끝나고 이제 AT 시험 맛보기라든가 이런 걸 해볼 때는 백데이터를 새로 설치하게 되거든요. 내일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백데이터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진행 이제 진도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예, 필요한 질문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네, 실무 수업하는 이 영상이요. 네네. 앞으로 할 것도 다 유튜브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러기는 좀 곤란하고요. 오늘 음. 제가 지금 이진 씨가 어제 병원 가신다고 그래놓고 지금 어제하고 오늘 안 나오셔가지고 예, 그분 때문에 제가 좀 녹화는 합니다만은
요게 다 하기는 좀 제가 힘들어요. 아, 예. 요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기록을 했다가 또 컨버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물론 이제 가만 놔두면 제가 컨버터가 됩니다만은 그걸 또 챙겨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10월 한 중순까지 굉장히 지금 학원에서 시간이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아, 예, 뭐 꼭 필요하겠어요? 예. 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예, 제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아, 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것까지는 제가 한데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진 씨가 아무 말이 없어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